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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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이죠. 기아의 EV6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시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요즘에 핵심적인 차종이 바로 EV6가 되겠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단은 스탠다드 그리고 롱레인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면은 거의 대부분 롱레인지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차이점은 가볍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어스라는 등급이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도 그에 걸맞게 어스 등급의 이륜 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와는 다르게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20인치 휠과 마지막으로 빌트인 캠까지 총 4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반 에어에 비해서 어스라는 등급이 약 400만원, 500만원 금액의 차이가 나면서 기본적으로 가진 옵션이 훌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옵션은 운전의 편의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있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낱낱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V6, 사실 현대를 대표하는 전기차는 바로 아이오닉 5나 6가 될 것 같고 그에 맞서는 라이벌인 EV6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EV6 굉장히 확실히 요즘 나온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김새가 굉장히 스포츠카처럼 멋있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확실히 이 날렵한 라이트만 보아도 마치 제 시선에서 보여지는 각도는 거의 뭐 아우디와 같은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매서운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다면은 사실 이 차량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려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은 이러한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접목은 되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깜빡이를 켰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깜빡이를 끄고 만약에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턴 시그널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 차간의 거리를 담당을 해주는 레이더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서라운드 뷰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릴의 존재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그렇고요. 아래쪽에서도 막혀 있는 그릴의 형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요즘 국산차들이 옛날에는 수입차에 비해서 정말 못생기게 만들고 막 말들이 많았었지만 요즘 나오는 국산차들은 야, 수입차 못지않고 게다가 가성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언급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보조금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에 따라서 100% 지원이 되냐 50% 지원이 되냐 아니면 지원이 되질 않느냐 이런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트림에 따라서 등급과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보조금을 50%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잘 썼어요. 현대기아가. 왜 그러냐면은 기본 차량 가격은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설정을 해놓고 등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옵션 추가로 넣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100%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면은 분명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EV6 사실 전면은 굉장히 멋있다고 했는데 측면 또한 전면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형급의 SUV에서
19인치나 18인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 추가를 했기 때문에 무려 20인치가 들어갑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의 20인치는 거의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차종에 맞도록 최대한 설계를 해놨었지만 요즘에는 기술력이 하도 좋아져서 그런지 20인치의 추가 옵션도 넣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옵션, 당연히 측면에 이제 사이드 미러 안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렌즈 있다는 것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라서 그런지 아니면 전기차만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어 캐치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지금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모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문을 당겨야 되는데 이게 뭐 자주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는 하겠는데 아직까지로서는 저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잘 만들었어요. 약간 BMW의 6GT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연상시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요? 약간의 쿠페형의 모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아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지만 스포일러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루프 위와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부분까지 하여서 총 두 가지의 스포일러 있다는 것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했을 때는 434km의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운전자의 습관이나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열 뿐만이 아니라 1열 모든 창문이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저는 칭찬해 주고 싶고요. 빠르게 한번 후면 갈게요. 자,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현대 아이오닉 6가 처음 런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후면에 라이트가 된다, 후미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앞은 사실 뭐 구화방이다, 뭐 좀 별로다, 매기 같다,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었지만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와, 포르쉐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잘 만들었다라는 칭찬이 있었죠. 하지만 EV6 이미 아이오닉 6보다 먼저 그런 기술력을 도입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일자로 쭉 이어진 듯한 이러한 디자인이 굉장히 차량이 뭐랄까요, 조금 더 세련되었다라고 할까요? 확실히 멋있으면서도 야간 시에는 더욱더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라이트가 하나를 통째로 넣은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씩 이런 식으로 계속 수놓았다 보니까 훨씬 더 밝은 스타일의 LED 불빛을 내뿜어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측면에서 마치 BMW의 6GT와 비슷한 실루엣을 띄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해치도어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짐을 실을 때 별로 안 열리면은 짐 수납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풀 해치도어의 방식을 채택한 EV6는 적재를 하기에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차박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쪽에 전고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서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낙 긴 전장 사이즈를 통해서 성인 남성인 제가 누워 봤는데 부족함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 저같이 혹은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워낙 겉모습이 거대해서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캠핑이나 차박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을 해두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작다? 요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안쪽에서 아니라 트렁크 안쪽에서 굉장히 편하고 가볍게 쉽고 이런 식으로 폴딩이 6대4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뭐 협소하고 사람이 별로 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을 통해서 차량의 사이즈를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히든 스테이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민망할 정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이도 그렇게 손가락 한 개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고 조금 얇았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또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되게 잘못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섹션을 나눠놨어야 됐나? 차라리 그냥 이런 섹션을 나누지 않고 더 깊게 파줬으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담긴 채 실내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전기차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도 외부지만 실내가 조금 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저는 조금 생소하네요, 이렇게 문 여는 방식이. 자, 어쨌든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열게 되면은 굉장히 화사한 시트가 이런 식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산차는 거의 검은색 시트만 나온 것 같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화사한 시트 컬러도 나오기 때문에 수입차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어 쪽을 기준으로 먼저 보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차들과 연임없이 동일하다는 것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는 총 2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들만의 특징을 EV6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있죠. 그래서 이 홈을 통해서 이제 시거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C타입 단자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선처리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또 공간 자체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수납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추가적인 가산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시동 거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EV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멋있네요. 생각보다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는 당연히 기어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어 노브 작동이 되어 있다는 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라운드 뷰가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후진을 넣게 되면은 왼쪽에는 후방, 그리고 우측에는 서라운드 뷰. 보통은 오른쪽이 후방이고 왼쪽이 서라운드로 알고 있는데 뭐 EV6는 바뀌었네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8과 마찬가지로 EV6 역시 판넬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조기 판넬과 엔터테인먼트 판넬 2가지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버튼을 눌러주시던가 아니면은 쓸어 내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공조기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핸들 열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터치네요. 지금 보니까 버튼이 아니라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기어봉을 뒤쪽으로 보시면은 뭐 오토홀드라든지 파킹 어시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인 것 같아요.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요게 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뭐냐면은 제 핸드폰이 좀 큰 편인데 안 되는 차종도 있었는데 제 핸드폰이 딱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간다.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서 실내 적재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든다는 점인데, 전기차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만들어놨다는 점 당연히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빠르게 한번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사한 시트 컬러가 가장 먼저 사람의 눈을 반겨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노라마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버튼이랑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2가지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트렁크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폴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 조절도 살짝, 많지는 않지만 살짝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단에 레버가 있다는 것 한번 만나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방지턱이 이륜이라서 없는 건지 뭐 전기차라서 없는 건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방지턱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실내 공간에 있어서 레그룸은 거의 손바닥 뭐 한 뼘 이상이 자랑을 하고 있고요. 헤드룸도 여러분한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사이즈가 여유 공간으로 잡히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공조기가 후존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바람 나오는 구멍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운데만 없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차량 양 사이드에는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열에서 설명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워크인 디바이스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조금 더 편리하게 조수석 시트 옮겨줄 수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바로 뒤쪽에 보면은 USB 단자도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서 끝으로 한번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EV6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EV6가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아이오닉 6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잘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공간성에 대한 활용도를 따지고 보면은 EV6가 멋있으면서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전 시장에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 얼마나 걸리나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넣게 되면 약 24년도 초에 차량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러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군 자체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전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안 사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음에 따라서 다들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를 많이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금도 내년이 되면 더 줄 거고, 후년이 되면은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요. 같은 차를 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장재원 팀장에게 리스나 장기 렌트로 문의 주시면은 좋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도 동시에 빠른 출고 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